안녕하세요. 고대 그리스 건축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까지 노리스식 건축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후기 양식이라 할 이오니아식과 코린트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오니아식을 먼저 볼 텐데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양머리처럼 생긴 기둥머리에 달려있는 주두지요. 이걸 이제 볼류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 소용돌이다, 아니면 양머리다, 소라 형태다, 온갖 의견이 있지만 아직 뭐 정확하게 뭐 하나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이오니아식은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노리스식과 구별되는 이오니아식만의 특징을 한 네 가지 정도 이제 꼽아볼 수가 있지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이 기둥머리에 양머리처럼 생긴 주두. 그리고 이제 상충부라할 그 엔터블러처에 보면은 수평으로 된 연속적으로 조각이 이루어진 프리즈 띠가 있죠. 노리스식은 어땠나요? 노리스식은 이렇게 트리글리프와 메토프가 있는, 그렇죠? 전혀 다른 형태였는데 이오니아식은 훨씬 장식적인 이렇게 연속된 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둥에 받침이 있고요. 아, 그러면 노리스식엔 받침이 없었나 하실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기둥의 비례가 훨씬 세장해졌어요. 즉, 좀 길쭉해졌다는 겁니다. 훨씬 더 우아한 그런 형태를 띠는 거죠. 자, 이오니아 지방은, 자, 여기가 이제 아테네, 여기가 이제 스파르타입니다. 아테네가 스파르타고, 거기서 좀 벗어난 이 도서 해안 지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튀르키예에도 걸쳐져 있죠. 아주 상업이 발달되고 개방된 그런 지방이었는데, 그리스 이 본토와 다르게 훨씬 더 화려하고 장식적인 양식이 나온 겁니다. 특히 이 터키 쪽에 걸쳐 있는 이 지방을 여기 이오니아라고 하죠. 아주 고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오니아식 주두가 한 번에 이렇게 발전된 양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 변천 과정이 있어요, 나름.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형태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확실히 이 형태를 보면은 고대 근동 쪽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그 조각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식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게 점차로 이렇게 정돈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완성이 된 건데 가장 큰 초기와 이 완성기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초기에는 이게 갈라져 있어요. 이 양머리 문양이 훨씬 식물처럼 약간 고사리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우리 눈에는. 근데 이게 후기로 가면 이렇게 우아하게 연결이 됩니다. 대략 이제 한 기원전 6세기 한 초까지는 그 쪼개진 흔적이 좀 보이는데 기원전 5세기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연결된 우아한 형태로 정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오니아식 주두가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이제 이오니아식 건축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찾아갈 곳 사모섬입니다. 사모섬은 이제 그리스 영토 중에서 가장 이제 튀르키예와 가깝죠. 얘가 터키고 얘가 그리스인데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터키에 갔다가 근처 도시, 특히 이제 이즈미르 같은 데 보시고 이제 찾아가시면 훨씬 가기가 쉽습니다. 원래 여기가 이제 범그리스 문명권이었고 그리스가 망한 다음에 로마, 동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심지어는 20세기 초까지도 수많은 이제 그리스 유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1차 대전 끝나고 새롭게 이제 국경선 확정되고 하면서 수많은 이제 그리스인들이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렇죠. 많은 게 또 바뀌지요. 역으로 그리스는 또 오스만 지금 터키 제국에 또 오랫동안 또 식민 통치를 받아서 적지 않은 또 터키인들이 그리스에 살았었는데 아무튼 그들은 또 터키 땅으로 돌아가고 그런 민족 이동이 20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자, 이 사모섬은 이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가 태어난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헤라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고 일대가 이제 헤라이온이라고 하는 성소로 아주 중요했죠. 기원전 한 570년에서 550년경 최초 헤라 신전이 세워졌는데 이때 유구가 이렇게 출토가 됐습니다. 보면은 쪼개져 있지는 않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뭔가 좀 형태가 원시적이지요. 굉장히 좀 원시적인 그런 이오니아식 주대 형태를 보이고요. 아,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초기에 이오니아식의 그런 형태, 그러니까
후기에 비하면 훨씬 평면적이고, 그쵸? 좀 원시적이고 고졸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서 아주 흥미롭고요. 헤라이온에 있는 헤라 신전은 이렇게 여러 번 건축이 됐어요. 한 3차례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규모 신전이었죠. 자, 다음에 이제 찾아갈 곳은 이제 에페소스입니다. 아까 살펴본 이제 사모섬의 헤라이온이 비교적 이제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꽤 오래된 그 이오니아식이라면 이제 에페소스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에페소스는 이제 로마 시대에도 번성한 도시였고 지금 이제 터키 땅이죠. 역시 이즈미르를 갔을 때 이제 한꺼번에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특히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아폴론의 누이지요.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기원전 550년경에 처음 건축돼서 계속 이제 새롭게 지어졌는데 고대의 이제 7대 불가 사이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축이었습니다. 이건 상상도예요. 지금 폐허만 남아 있는데 딱 봐도 기둥이 너무 많아서 눈이 그냥 휘둥그레질 정도입니다. 115 곱하기 46m의 정말 장대한 그런 신전이었죠. 자, 지금 뭐 이렇게 씁쓸하게 폐허만 남아 있는데 아무튼 아까 본 신전도 그렇고 지금 이 지역이 다 고대 이오니아 땅이었어요. 여기서 발생한 양식에 따라서 다 양머리 형태의 주두를 가진 이오니아 양식의 건축물이 세워졌던 거고 기둥이 하나만 남아있지만 딱 봐도 굉장히 기둥이 세장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뭔가 좀 가늘고 긴 느낌을 줍니다. 여기 파편만 남아있지만 양머리 주두가 올려져 있었던 거죠. 평면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특히 정면에 거의 4열에 걸쳐서 이오니아식 기둥들이 쫙 나열이 됐는데 이때쯤 들어오면 이제 노리스식보다는 조금 뒤입니다. 이오니아식이. 그러면서 뭔가 노리스식과는 다른 특징들이 건축적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장식성이에요. 장식성. 딱 봐도 이 기둥들이 굉장히 과시적일 정도로 늘어져 있고 이러한 장식적인 거는 좀 2차원 평면적이고 그만은 좀 정면성이 강조됐다는 거죠. 그리고 벽체 자체가 그 전에는 기둥과는 조금 어긋나는 면이 있었는데 기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둥 라인의 이 벽체 끝이 아주 딱 정렬이 됩니다. 기둥 개수도 많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장식적으로 나열되다 보니까 정면성, 그렇죠? 3차원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정면성이 강조되고 그에 맞춰서 기둥이라는 3차원 공간도 그러니까 벽체라는 3차원 공간도 기둥에 맞춰 정렬이 되는 기둥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조각이 많아지는 거죠. 주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도 화려하게 조각이 장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컬럼나의 카엘라타에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자, 이제 그리스 본토로 가볼게요. 이렇게 이오니아 지방에서 발달한 양식이 그리스 본토에도 전해져가지고 노리스식과 이제 섞이는 예를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바세 신전에서 살펴봤는데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도 우리가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본토에서는 이제 지난번 바세에서처럼 건물 내부 일부에서만 이게 쓰였어요. 이오니아식이요. 그러니까 뭔가 외래 양식이 왔는데 자기네 거가 있으니까 이거 신기한데 하면서 일부만 차용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점차 이제 독립적인 양식으로도 본토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오니아식은 이제 그리스 건축에서 후반기를 대표하는 사례가 되는데 본토에서는 사례가 적고 그것도 꽤 소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오니아 지방에서는 굉장히 대형 이오니아식 신전이 세워졌는데 본토에서는 좀 작아지는 그리스 문명의 또 어떤 퇴조와도 연관이 되는 거죠. 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입구고 파르테논 옆에 보면은 신전이 하나 좀 특이한 형태가 보입니다. 이게 이오니아식으로 되어 있고 입구에도 작은 신전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오니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 고대 그리스 건축의 또 변천 과정을 아크로폴리스에서 우리가 한 번에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루트를 짤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아테나 니케 신전, 승리의 여신인 니케를 모신 신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아주 사랑스럽고 우아한 신전이고 딱 봐도 이 기둥머리 몰루트가 보일 거예요. 아주 이오니아 양식의 주두가 아름답고 우아하게 잘 구현됐습니다. BC 420년인데 이때면 이제 그리스가 아주 운명의 그런 순간에 휩싸인 해였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이제 한창 진행될 때고 이때 이제 승리에 이제 아테나 신전을 지어서 전쟁 승리를 기원한 겁니다. 작지만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 본토에까지 독립적인 이오니아 신전이 세워졌다는 점, 그 점이 이제 이 아테나 니케 신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각들이 이제 그리스 최전성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해요. 몇 개 파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파라핏, 난간에 장식된 조각인데, 참고로 이거는 이제 아테나 니케 신전의 평면이고요. 셀라 앞뒤로만 이제 기둥이 있는 아주 그냥 간략한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파라핏 조각을 살펴볼 텐데, 고대 그리스 조각 중에서도 뭐 개인적으로 정말 최고 수작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니케 여신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샌드를 이제 살짝 벗으려고 하는 자세인데, 얼마나 이제 그 조각이나 신체에 대한 탐구가 많이 진행됐으면은 이렇게 절묘한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조각을 남길 수 있었는지, 특히 이제 물에 젖어가지고 이 옷주름 사이로, 옷주름도 정말 풍성하고요. 그 사이로 살짝 드러나면서도 풍부한 어떤 육체 표현을 구현하고 있는 게 정말 기가 막히게 솜씨를 할 수 있죠. 요즘 조각가들도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 좀 사라져서 아쉽긴 한데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wet drapery라고 하죠. 참 이 젖은 그 신체의 윤곽을 통해서 관능적이지만 절제돼 있고 아주 우아하면서도 정말 풍부하고 격정적인 고대 그리스 조각이 정말 걸작입니다. 신전을 감싸고 있는 이 신전이 약간 높은 데에 있었거든요. 거기 설치된 일종의 그 낮은 담장, 이게 이제 파라핏이죠. 여기 이제 조각이 돼 있었을 거로 이제 추정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르크테이온 신전입니다. 아까 그 파르테논 옆에 있는 특이한 신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무네시클라스라는 이제 조각 건축가가 이걸 설계를 했고요. 딱 봐도 형태가 좀 복잡해요. 굉장히 이 복잡한 구조는 이제 여러 개의 신전이 결합해서 생겼기 때문인데 중요한 거는 앞에 아테나 니케처럼 이오니아식이 도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둥머리에 양머리 조각 이 형태가 보입니다. 후기로 갈수록 어떤 양식은 복잡해지고 장식이 심화되는데 그걸 이제 건축 평면에까지 이제 보여주는 게 이 에르크테이온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분화해 있는데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개의 신전이 결합한 겁니다. 여러 개의 신전이 결합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이렇게 올리브 나무도 보이는데 아테네한테 중요한 신, 가장 중요한 게 아테네 여신이죠. 올리브를 준. 그리고 아테네를 놓고 경쟁해서 포세이돈은 이제 창이고요. 그리고 헤파이스토스도 꽤 중요해요. 그리고 에렉토니우스라고는 전설상의 이제 아테네 왕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신과 조상을 모신 공간인데 그게 아무튼 초기부터 뭔가가 있었을 거고 그 점차 겹쳐지면서 분화된 형태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유명한 게 남쪽 포치는 이제 현관인데 카리아티드는 이제 여자 신체로 조각한 기둥입니다. 그 남자로 조각한 건 텔라몬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카리아티드가 진짜 우아하게 장식이 돼 있어서 이오니아식 주두와 함께 그리스 후기의 이제 장식적인 경향을 잘 보여주지요. 오랫동안 2500년 넘게 서 있다 보니까 파손이 심해서 원작은 이렇게 박물관 안에 모셔져 있고 밖은 이제 모조품으로 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들과 이제 아테네 조상들의 성설을 할 수 있는데
지형 자체도 좀 경사지예요. 이 경사지 맞추어가지고 다양한 공간들을 아무튼 꽤 효과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공간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동서남북에서 본 모습이 다 달라요. 자, 이건 북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북쪽 절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작은 이오니아식 신전처럼 보이는데 동쪽으로 가면 이제 왼쪽에 포츠도 보이고 자, 이오니아식 기둥이 잘 보이죠. 비례가 아주 세장한 게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서쪽이 제일 복잡한데 특히 이 지형과 함께 이 평면 분화가 어떻게 됐는지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지형에다가 거의 아크로폴리스의 절벽 가까이죠. 거기 이렇게 다양한 신전들이 여러 개가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소형화. 개개의 신전도 작지만 이걸 다 합쳐도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특히 파르테논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크기 비교가 확실하게 되죠. 그리고 뭔가 비정형화되는, 그러면서 장식화는 강해지는, 뭔가 좀 말기적인, 후기적인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자, 이걸 이제 좀 더 인면도를 경사지에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이오니아식 기둥이 주두에 하나의 또 정립된 양식을 보여주는데, 이오니아식 하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볼루트예요. 양머리 볼루트인데, 이 볼루트의 이 큰 소용돌이 가운데를 장식하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이오니아식에서. 이걸 이제 에그 앤 다트. 이게 에그고, 얘가 다트지요. 에그 사이에 다트가 있는 구조. 그러니까, 달걀과 화살이라고 할까요? 이 장식들이 이오니아식에서도 중요한 표준 양식으로 자리 잡는데 그 초기 예로 이제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더욱더 장식이 이오니아식이 심화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 윗부분에도 이제 에그 앤 다트가 아주 잘 드러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장식 경향이 더욱 심화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초기 그 이오니아 양식 살펴보면 그 사모섬이고 이제 터키의 그 근처 대도시인 이즈미르입니다. 그 근처에 보면 디디마라고 하는 또 도시가 있어요. 지금 이제 터키 땅이죠. 여기가 이제 고대 이제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대까지 이제 아폴로 신을 모시는 성소로 유명했는데 아폴로 신전이 거의 무너졌지만 평면과 기둥 흔적이 꽤 지금도 잘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한 6세기 중반에 처음 건설되기 시작돼가지고 몇 차례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특히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이제 330년이면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이 이제 말기를 지나서 거의 이제 몰락의 길로 들었을 때예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그리스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가 이제 세력을 확장할 때지요. 거의 이제 그리스를 대신할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세워진 아폴로 신전 살펴보겠습니다. 딱 봐도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방에 그냥 기둥의 숲으로 둘러싸여서 가운데 정작 이 공간 자체는 뭔가 좀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자, 기둥이 거의 박살이 났지만 그 장엄했던 기둥의 숲만은 그렇죠? 밑둥만이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와, 이 정도로까지 그냥 장식이 심화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기둥이 위는 다 잘려나갔지만 몇 개 남아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오니아식 주두를 살펴볼 수가 있지요. 아무튼 이렇게 장식이 강화되고 기둥열이 그냥 몇 겹으로 됐다는 것은 이 정면성, 특히 정면에서 바라보는 효과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 됐다는 거예요. 뭔가 장식으로 사람을 압도하려는, 그렇죠? 형태 자체 어떤 균질함보다는 장식으로 현혹시키고 압도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건축이라 할 수 있죠. 좀 더 가까이서 잡아본 평면입니다. 거의 나무 밑둥을 쭉 잘라놓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벽체 자체가 기둥에 맞춰서 딱 정렬이 돼 있죠. 이런 형태도 이오니아식의 특징이라 그랬고 정면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제. 뭔가 한쪽 방향으로 장식화가 진행됐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 다음인
로마 시대에도 이어지는 특징입니다. 뭔가 좀 사면을 돌아가면서 조화롭게 하던 그 그리스의 특징과는 다른 거죠. 원래 그리스 문명이 지녔던. 자, 또 하나. 자, 이오니아식 건축은 뭐 비슷한 데 많이 모여 있어요. 역시 또 사모스에서 출발해서 디디마 있고요. 또 뭐 근처에 이 일대 에페소스. 이제 에페소스를 이제 많이 가시는데 좀 시간이 나면 이 사모스나 이 일대 도시까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프리에네는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이오니아식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마 이 튀르키에 남아있는 이오니아식 중에서는 그래도 기둥이 가장 잘 남아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테네 폴리아스 신전이라고 기원전 4세기 중반이고 이제 그리스 문명의 정말 말기지요. 그때 세워진 이 신전이 남아있는데 한쪽 기둥열이 비교적 온전히 잘 남아있습니다. 이오니아식 주도가 보이고요. 피테오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대 그리스 말기 건축가예요. 이 양반이 이오니아식 건축의 고전 양식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비례 체계를 완성한 거지요. 자, 가까이서 이제 남아있는 기둥열을 보면은 정말 기둥이 세장이에요. 아주 그냥 도리스식에 비하면은 8등신을 넘어서 거의 뭐 9등신까지 육박하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주두, 기둥머리에 있는 이 볼루트가 있는 주두가 굉장히 작지요. 거의 뭐 살짝 얹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 도리스식도 그렇지만 이오니아식도 이 주도가 초기에는 컸다가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처음엔 자신이 없어서 크게 그냥 세웠는데 그래서 비례도 좀 그렇죠? 부자연스러워 보였고 근데 이게 좀 작을수록 비례가 더 우아해 보이는 거죠. 뭔가 작고 우아하고 세장한 걸 살리는 쪽으로 어떤 공학적인 발전이 뒷받침되면서 이런 세장한 비례가 완성되는 건데 이걸 이제 피테오스가 완성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축가예요. 자, 이게 완성된 모습은 이랬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피테오스가 완성한 이오니아식은 이 고대 헬레니즘 시대, 이제 그리스 문명 후반기, 그래서 이제 로마 때까지 이제 헬레니즘이라 하죠. 그때까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축의 규범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살펴본 이 아테네 포라이스 신전과 함께 마그네시아의 또 아르테미시온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죠. 굉장히 거대한 이제 신전인데 이오니아식 양식이 이제 도리스식을 대체해가지고 고대 그리스 신전의 이제 거의 뭐 아이콘이 되는 거죠. BC 4세기에서 2세기 이때는 이제 고대 그리스는 이제 몰락하고 마케도니아가 새롭게 이제 통치자가 되고 또 마케도니아가 물러난 다음에도 범그리스 문명권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기원전 2세기 경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이 로마로 이어지면서 변천하는 시대인데 그때 이제 이 이오니아식이 번성을 하는 겁니다. 피테오스에 이어서 헤르모게네스라는 건축가가 피테오스의 양식을 더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들 건축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고대 로마 때 BC 1세기 때 이 고전 양식 건축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건축가가 한 명 있어요. 고대 건축 이론의 거의 뭐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비트루비우스가 이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돈을 한 거죠, 정리를. 자, 지금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고대 그리스는 이제 기원전 이제 4세기 말이면 완전히 몰락은 하지만 특이하게 그 문명은 계속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알렉산더 제국, 헬레니즘 각 제국들,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서기 한 5세기까지는 가는 건데 그 그리스 문명을 바로 이제 바톤 터치했던 게 이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제국이죠. 알렉산더도 결국 이런 헬레니즘 문명, 이오니아식 건축을 이제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고 그 알렉산더가 거의 인도까지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인도 변경까지 갔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를 할 수 있는 파키스탄까지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이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파키스탄에. 파키스탄에까지 고대 그리스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이제 잔디알 신전이라는 거고 대략 이제 BC 2세기고 이때는 이제 이 파키스탄 인더스강 유역이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권에 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많이 박살나긴 했지만 이오니아식 주도가 보입니다. 볼루트가 보이죠?
아주 재밌죠. 흥미롭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아프가니스탄 아주 내륙 지방, 히말라야 안쪽까지 고대 그리스 문명이 침투를 했었고, 심지어는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하는 아주 재밌는 그런 얘기도 있지요. 아무튼 범세계적 문명으로서 고대 그리스 문명이 확산이 됐고, 그 흔적을 이 파키스탄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역 양식에 이게 이오니아식이 결합한 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고대 인도에 있었던 어떤 벽체 중심의 구조에 포함이 된 특이한 건데, 아무튼 그리스 양식이 국제화됐다는 거. 그게 이제 헬레니즘 양식이죠.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요. 자, 여기까지 이오니아식 기둥 우리가 건축 살펴봤고요. 이오니아식은 결국 이제 노리스식과 구별되는 이제 장식 양식인데, 이게 더 장식화가 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BC 3세기 후반, 이제 그리스 문명은 이제 몰락한 이후에 확산이 되는, 로마에선 거의 표준처럼 쓰이는 거죠. 코린트식 오더예요. 코린트는 이제 고대 그리스 폴리스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 하나였던 그 코린트에서 이게 발생한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코린트식이란 말이 붙었고요. 아테네보단 북쪽에 있던 데입니다, 이곳이. BC 5세기 이제 카리마코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거를 창안했다고 하는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슬픈 얘기기도 한데, 어느 마을의 소녀가 이제 일찍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을 안타까워한 유모가 그 소녀가 아끼던 물건들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무덤에 놔뒀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 이렇게 아칸서스, 그 일대 그리스에 많은 식물이죠. 아칸서스가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났었고, 이 어우러진 모습을 이 칼리마코스가 보고 영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코린트식, 딱 봐도 뭔가 좀 바구니에 식물들이 와글와글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게 창안이 됐는데 처음부터 많이 쓰이진 않았다 그러고, 이게 이제 이오니아식 이후에 오히려 이제 크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장식이 강화됐다는 거죠. 장식으로 꽉 찬 그런 스타일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마세 신전에 기둥 하나가 코린트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게 이제 최초의 코린트가 아닐까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쓰인 거는 이제 BC 2세기부터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아테네에 가면 또 하나 중요한 신전 중에 하나가, 자, 이게 멀리 보면 이 아크로폴리스가 보입니다. 여기 파르테논도 보이죠? 그 아고라 지역에 있는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이죠. 이게 이제 아마 BC 6세기부터 건축이 시작돼서 사실상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지배할 때 완성된 신전인데, 아테네에서 가장 큰 신전이에요. 제우스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 기둥 주두가 이제 코린트식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화려한, 그렇죠? 그런 기둥을 주두를 지니고 있죠. 전체적인 비례도 이오니아처럼 세장하고 기둥 받침도 있고, 그런 이오니아 양식을 받으면서 장식이 더 강화된 거예요. 헬레니즘 및 로마 제국 시대에 성행이 돼서 특히 로마는 거의 뭐 코린트식 기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걸 자세히 보면은 장식은 화려한데 사실 구조적으로는 좀 단순해요. 자, 우리 이 기둥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사실상 기둥이 기둥 주변에 그냥 장식의 외피만 씌워놨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리스식 같은 경우나, 그렇죠? 이게 노리스식이고, 이오니아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 위에 구조체를 얻는 거거든요. 따로 독립된. 굉장히 좀 공학적으로도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이건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둥은 그냥 끝까지 가버리고 어떻게 보면 장식의 외피만 살짝 씌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장식이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를 은폐하려는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말기적인 특징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만들기가 좀 쉬워요. 뭔가 좀 실용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비유하자면 벽지라고 할까, 화려한 문양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만들기 쉬워서 이게 로마 때 더 성행하는 그런 면이 있죠. 자, 이제 BC 3세기 이후, 뭐 그리스 문명 자체가 3세기 때 뭐 완전히 몰락을 했으니까, 몰락은 했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헤게모니를 잃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헤게모니를 잃었을 뿐이지,
아테네는 여전히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 도시고 그리스 문명은 계속 로마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정적인 헤게모니를 그리스 사람들은 잃게 되면서 그리스 신전 건축 자체는 이제 퇴조예요. 이건 이제 노리스식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이제 노리스식으로 됐던 그 양식이 퇴조하고 코린트식의 시대가 열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코린트 플러스 이오니아식 기둥이 설치된 이 코린트의 화려한 양식에 이오니아 벽 기둥이 더해진 이런 양식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건데 제가 정면성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아까 이오니아에 있어서 코린트도 정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제 기원 후에 지어진 님에 있는 메정까르라고 하는 로마 이제 건축인데 로마는 기둥보단 벽체예요. 그래서 딱 보면 벽체의 벽기둥처럼 기둥들이 박혀 있는 게 보이죠. 그만큼 정면성이 강조된 건데 아무튼 그리스 신전 건축이 퇴조하면서 기둥보다는 벽체 중심이 되고 특히 로마에 들어와서 이런 장식화가 아주 강화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로마 신전 중에 하나인 이제 바알벡에 있는 바카우스 신전이죠. 바알벡은 이제 레바논에 있어요. 아주 훌륭하게 남은 그죠? 헬레니즘 시대의 이제 신전 건축 단지가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규모가 큰데 뭔가 개별 기둥들이 독립적으로 세워지면서 미묘한 하모니를 이루던 고대 그리스 건축, 특히 도리스식 건축의 그런 아주 미묘하고 우아한 면은 좀 찾기 힘들고 약간 우악한 면도 좀 보여요. 이 건축 물론 대단히 이것도 좀 장엄하고 압도적이지만 딱 봐도 그리고 그렇죠? 기둥은 장식이고 그 뒤에 있는 벽체가 중심이라는 게 눈에 확 띄지요. 벽체가 중심인 게 눈에 확 띕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고대 그리스는 이제 퇴조를 하고 로마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고대 그리스 건축 11번째 시간이었고요. 노리스식에 이은 이제 후기 양식, 이오니아식과 이제 코린트식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전 건축, 가장 대표적인 게 신전이어서 신전 건축 위주로 고대 그리스 건축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양식의 건축들, 이제 아고라로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